자,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의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을 맡은 지 이제 1년이 돼갔고요. 과연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삼성그룹 내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구조조정도 많았고 인수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이벤트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게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벤트 외에도 주력 모델인 그 갤럭시 S6 또 엣지 이런 스마트폰의 출시도 있었고요. 예. 또 반도체 부분에선 대규모 투자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의 지난 1년의 그 경영 키워드는 이 선택과 집중을 빼고는 좀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의 맨 앞에는 그 양대 축인 그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 작년에 주력 모델인 그 갤럭시 S5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 굉장히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의 실적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위기론까지 팽배했었는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그 갤럭시 S6가 비교적 초반이지만 그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 삼성전자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 이재용 폰으로도 불리는 갤럭시 S6는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대 판매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기존의 베스트셀러인 갤럭시 S4의 6천만 대를 넘는 7천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5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오는 2분기에는 7조 원 후반에서 그 8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V자 반등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 갤럭시 S5 실패로 교체설에 휘말리기도 했던 그 신종균 사장을 유임시키면서 이 단기간의 실적 여부에 그 휘둘리지 않는 그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신종균 사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도 많았었는데 네. 결국 좀 이런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V자 반등이라는 게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건데 과연 정말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네. 반도체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평택에서 반도체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 기공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문을 해서 굉장히 그 축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 기업의 투자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지난 7일에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의 기공식인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환영사나 인사말에 공식석상에 나서진 않았지만 저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하면서 기공식에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예. 이 기공식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비로소 그 대외적으로 이재용 체제의 삼성을 각인시키는 그 첫 걸음이 됐었는데요. 15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이 평택 반도체 단지는 그 반도체 업계 사상 그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 삼성전자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겼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었고요. 예. 스마트폰이 전자산업의 꽃이라고 하면 반도체는 쌀에 해당합니다. 그 평택 반도체 단지의 조기 착공으로 삼성전자는 그 기존의 강자였던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 어떤 기틀을 마련하게 돼서 반도체 100년대계의 씨앗을 성공적으로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가 그 각종 전자기기에서 핵심 기능을 구동하게 해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좀 열의한 경쟁력을 보여왔었는데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함께 양산할 평택 반도체 단지를 그 조기에 착공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그 갤럭시 S6의 자체 시스템 반도체인 엑시노스를 사상 처음으로 탑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끌어올리면서 그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스마트폰의 경쟁력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이런 이 쌍두마차 역할이 앞으로도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갤럭시 S6의 이런 반등과 함께 반도체 부분
부분에서도 좀 다시 한번 이 기틀을 탄탄히 할 수 있을지 역시 기대가 더 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행사에서 전면에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이른 것 같긴 한데 네. 궁금한 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체제 1년 좀 네. 합격점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위기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합격점 이상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기존의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예를 들어 반도체만 제조하는 업체라면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만 제조하다 보면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양대 축을 공고히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주력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실적 악화라는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굉장히 긴축 경영에 혹독하게 나서는 한편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양축의 경쟁력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고요. 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속도전인데 예.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1년차 경영에서는 합격점 이상을 줄 수 있다. 네. 역시 위기 극복 능력은 뭐 어느 정도 실적에서도 정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 가운데서 또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그 개편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참 핫했던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사업구조 개편이라고 하면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하나와의 빅딜이었죠. 예. 무려 1조 9천억 원의 방산과 화학 계열들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 빅딜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손을 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합화학과 토탈, 탈레스, 테크인 이 4개 계열사가 하나에 넘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은 기존에 다소 경쟁력이 떨어졌던 분야들을 정리를 하고 전자와 중공업, 금융 이 3개를 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가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룹 내 비주력 산업을 정리함으로써 그룹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선택과 집중 가운데서 사업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 사업 구조도 구조고 뭐 요즘에는 대형 회사들이 어떤 밑에서부터 기술을 자회사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기술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측에서도 이런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루프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삼성그룹이 8개 회사를 해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브라질의 어떤 솔루션 회사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회사인 루프페이 방금 말씀하신 루프페이를 비롯해서 네. 브라질의 프린팅 솔루션 회사가 있는데 이 심프레스라는 이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 밖에도 어떤 산업용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여러 분야 주로 B2B 분야에서 M&A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덩치를 감안한다면 8개 지난 1년간 8개 업체 M&A는 사실 뭐 절대적으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 5년 동안 삼성그룹의 전체 M&A가 14건 정도에 불과했었으니까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은 M&A 핵심 사업을 사들이는 데서도 상당히 속도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루프페이 인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 시장이 전 세계 한 7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이 그래서 루프페이 인수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이르면 오는 7월에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이 삼성페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신사업 진출이 기존의 어떤 루프페이 인수와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역시 또 7월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삼성그룹의 이제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또 모아보니까 8개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1년 사이에 참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뭔가 변화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도 많이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뭐 회장의 행보나 스케줄들에 대해서 네. 약간 뭐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대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요즘 언론 보도 보면 뭐 스케줄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변화라면 변화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일단 말씀하신 차원에서 어제 이탈리아로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했습니다.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 전문 기업인 엑소르가 있는데
의 그 사회 이사로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이사회에 나가는 나가는 것과 함께 또 유럽 시장의 가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국을 했는데 이전까지는 삼성그룹이 어떤 이재용 부회장이나 총수, 오너 일가의 행보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항공 일정까지 공개하고 네. 또 현지 일정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차기 수장의 어떤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포석에 놓여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전에 좀 비밀리에 움직였던 이건희 네.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체제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와는 좀 다른 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차기 회장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귀도 좀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되면 이제 승계 작업이 좀 그렇죠. 본격적이고 그리고 좀 대놓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이제 전면에 나서곤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스타일이 굉장히 그 말을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 굉장히 큰 행사였던 평택 기공식에서도 어떤 환영사나 인사에 나서지 않았었고요. 권혜연 대표이사가 대신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 좀 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자신만의 발언을 해주고 또 그룹의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등을 통해서 뭐 마누라까지 다 바꿔라 이런 예. 굉장히 좀 결단력 있는 발언 등을 통해서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면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행보가 또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미 승계 작업은 숨이 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에 SDS와 SNS 합병을 시작으로 그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의 양도, 또 제일모직과 삼성 SDI의 합병, 또 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이 쉴 새 없이 이뤄졌는데요. 기존에 30여 개에 달하던 삼성의 순환 출자 고리도 이를 통해서 이젠 10개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 부회장은 상장한 SDS의 지분 11.25%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요. 상장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에 내일이면은 그 삼성 SDS 최대 주주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는데요. 향후 이 지분을 이 부회장이 어떻게 활용을 할지가 일단은 제일 관건이고요. 그 지금까지 이 부회장이 조용하지만 폭넓은 그 행보를 보여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결단력 있는 좀 더 예. 과감한 행보와 그런 어떤 행보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이나 중공업 같은 아직 실적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룹 내 비주력 그 계열들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또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네. 앞서 이건희 이제 회장이 옛날에 마누라 빼고 바꾸라고 했는데 마누라까지 바꾸라고 해서 마누라 빼고 다 다 바꾸자라고 바꿔라. 예, 그랬었죠. 했었는데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로 경영 전략에 나서면서 정말 이제 마누라까지 그러니까 정말 네. 다 바꿀 수 있는 혁신을 보여줄지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제가 아까 마누라까지 다 바꾸라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상징적인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